아파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각해질수록 한 집에 한 대라도 똑바로 차를 댈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내는 방법 하나가 지정주차를 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지정주차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아파트는 지정주차제를 하다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대표회의 결의로만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아파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파트 주차장 문제는 26년째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건설사의 이익 때문에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위에 링크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클릭해서 보고 오셔도 되지만 영상 끝나고 아래 설명란에도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해답 없는 주차 문제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거듭되는 주차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정주차구역제를 의결했고 그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정주차가 좋다는 입주민도 있었지만 지정된 주차면과 거리가 멀거나 차량이 많은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내용을 보면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의결로 공용주차 면적 중 일부인 지하 2층을 각 세대 한 대씩 지정주차해주는 지정주차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중에서 지정주차 정도의 아파트 관리에 큰 변화가 있는 결정은 전체 입주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고소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제일 먼저 살핀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공용 부분에 대한 처분, 변경 내지 관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삼은 것이 2006-86597 대법원 판례였는데요. 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에 의한 결의를 요하는 공용 부분의 변경은 공용 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 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변경된 부분의 범위, 형태, 외관 또는 용도가 동일성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며 추가로 변경에 따른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하여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지정주차 구역은 지하 2층에 설정되어 있다 보니 해당 동의 입주자들은 지하 2층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동의 입주자들은 해당 동의 지하 2층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을 전체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으로 정하고 있어 주차장 또한 모든 세대를 위한 공용 부분으로 봐야 하며 특히 지정주차구역의 배정으로 변경된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정주차구역이 특정 동 지하 2층으로 선정되어 나머지 동의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없어 결국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별마다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정주차구역을 배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정주차구역 운영을 위해 추가 관리비가 지출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정주차구역을 배정하는 것은 기존 공용 부분의 외관과 구조 및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 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 여건상 단지 내 주차장 운영 기준에 관한 변경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차장 등의 유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의 결의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인용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지 집합건물법을 적용할지는 결국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지 해치지 않는지를 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시설의 운영 기준은 전체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에 과도한 변화와 충돌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아파트처럼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집합건물법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의 구조가 전체 입주민들의 공용 부분이라고 전제를 두고 봤을 때 입주민들이 지하 주차장 2층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었고, 입주자 대표의 결의만으로 일부 구분 소유자에게 공용 부분의 변경을 수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지정주차구역의 배정은 공용 부분 변경과 함께 일부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완화된 결의 요건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정주차구역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대표의 결의만으로 부족하고, 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받거나 아니면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가합 977 판결문을 참조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천지법에서는 입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지정주차를 시행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의결보다는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총회를 갖든지 아니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하고 눈 마주쳤으니까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평생 공짜인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